다음 발표는 고용휴가제 인력 집단 내 성별 임금 격차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송혜련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송혜련 선생님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인력 집단 내 성별 임금 격차 요인 분석 발표를 맡은 송혜련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유례없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출산율 반등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든지 혹은 악화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미칠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최근 이미 정책이 주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계적인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준 반면, 최근에는 우수인재 및 유학생 활용 등을 통한 장기 성장의 동력 확보 차원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통계월보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약 84%는 단순 기능 인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 인력은 약 1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민 정책의 경향이 고속력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속력 인력의 활용이 사회를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능 인력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한 제조업, 농림축산업 등을 이와 같은 3D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기능 인력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 자격은 비전문 취업 자격이며, 2025년 3월 통계일보 기준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취업 자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포 노동자의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체류 자격은 모두 고용 허가제 하에 입국 및 취업 허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민족, 제도 목적, 허용 업종, 취업 기간, 취업 절차 등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노동시장에서 동질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 허가제도 내의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 이 저숙련 인력들을 보다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숙련, 저임금 해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최근 장기 체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저숙련 해외 인력의 경제적인 측면, 특히 노동시장 내 고용이라든지 임금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 허가제 인력 집단 내 성별 임금 격차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단 간 임금 격차가 아닌 집단 내 임금 격차를 살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두 집단 간 비교는 분석 방법론에 의거하면 적절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자격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미 내국인 노동시장 내에서도 직종이나 산업 등에 의해서 상당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이민자 역시 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임금 격차에 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게리 베커에 의해서 제기된 인적 자본 이론은 인적 자본에 투자한 양이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격차란 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인적 자본 투입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하는 일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야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야간 노동이라든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는 개인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에게는 위의 두 이론은 적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극과닥은 이민자는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 메커니즘만을 따르지 않고 제도 내에서 결정이 되거나 혹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용 허가 시 경력이나 학력 수준과 같은 인적 자본에 의한 차별적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노동시장 분절구조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1차 노동시장은 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적인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민과 결부시켜 본다면 1차 노동시장은 주로 내국인이 종사하는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내국인에게는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피 형상이 강하게 나타나 주로 저숙련 해외 인력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통계청과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2023년 이민자 체류 시스템 및 고용조사 자료입니다. 분석 대상은 고용허가제 하에 취업자로 한정짓습니다. 이때 취업자의 범위는 임금 노동자로 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혹은 자영업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비전문 취업 자격과 방문 취업 자격의 노동자가 분석 대상으로 포함이 되며 분석 표본수는 각각 비전문 취업 자격은 2,949명, 방문 취업 자격은 6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두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류 자격별 임금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민서의 임금 함수를 사용하여 로그 시간당 임금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시계 우측에 있는 우변에 있는 XI라는 것은 인적 속성, 근로 속성, 그리고 이민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에타 I는 오차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체류 자격별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임금 함수를 추정한 후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오아카 블린더 임금분해법을 통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식의 좌변에 있는 식은 좌변에 있는 항은 체류 자격별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인적 속성에 기인하는 임금 차이, 즉 생산성 격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계수값을 갖고 있는 이 항은 노동 시장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계수값의 차이로 발생하는 격차로 주로 차별에 의한 임금 차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과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을 때 여성이 받는 임금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변의 두 번째 항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특성 효과라고 지칭을 하고 첫 번째 항을 계수 효과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변수입니다. 본 분석의 종속 변수는 로그 시간당 임금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실제 조사 단계에서 기입된 값과 조사에서 자료를 공표 시 제공하는 값은 같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연령, 사업체 규모와 같은 상당한 변수를 실제 기입값이 아닌 구간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변수는 조정 과정을 거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 또한 조정된 값으로서 로그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며 설명 변수는 크게 인적 속성 변수와 근로 속성 변수 그리고 이민 속성 변수로 나뉘게 됩니다. 각 변수들의 세부 정의와 그 값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 성별에 따른 설명 변수의 차이 파악을 위해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 성별 임금 수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집단 내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독립표본 T-테스트 실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전문 취업의 남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4,397원임에 반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3,666원으로 나타나서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문 취업의 경우 남성 노동자는 시간당 16,416원을 받는 데 비해서 여성 노동자는 12,709원을 받기 때문에 특히 방문 취업 자격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가 약 3,700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서의 임금 함수를 OLS 회계 분석을 통해서 추정해서 체류자격별 임금 결정 요인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전문 취업 자격의 노동자의 임금 결정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 자격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적 속성과 이민 속성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 허가제 하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학력 수준이나 연령은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언어 능력은 일반적으로는 체류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임금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언어 능력 또한 전혀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비전문 취업 자격의 노동자는 취업 경로가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비전문 취업 자격의 경우 국내 취업 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점수 수준 자체가 높지 않고 그 수준 자체는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후 순환 노동 원칙에 의거하여 본국으로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요인이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문 취업 자격 남성 노동자는 주로 사업체 규모와 경력 변수가 임금 결정의 주된 요인이며 여성은 직종 변수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만을 추려서 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서는 직종 변수가 주된 임금 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때 직종은 더미 변수로서 중거 집단이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를 비롯해 서비스 판매 종사자입니다. 직종 도미 1과 2와 3은 각각 농림어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마지막으로 직종 도미 3은 단순업무 종사자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바로 중거 집단에 비해서 28.3%, 20.7%, 22.5% 정도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취업 자격의 노동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방문 취업 자격 역시도 인적 속성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주어져 있습니다. 남성 경우는 근무 형태와 바로 직종 더미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가령 남성의 경우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 종사자가 시간당 임금이 7.9%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고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업체 규모, 경력, 직종을 비롯한 사업체 규모, 경력, 체류 기간,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기간의 변수를 보면 5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오히려 로그 시간당 임금이 10.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장기 체류를 통해서 사회 내 동화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바로 방문 취업 여성 노동자에게는 담보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아카 블린더의 임금분해 방법을 활용해서 동일 체류 자격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 그 요인이 바로 생산성 차이에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노동시장 내 차별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때 여성을 기준으로 한 체류 자격별 성별 임금 격차 요인분의 결과를 표 5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효과별 미치는 정도를 비율로서 표시하고 있고 이때 계수값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여성이 임금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비전문 취업 자격의 여성은 특성 효과가 28.3% 그리고 개수 효과가 7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방문 취업 자격의 여성은 특성 효과가 7.2%, 개수 효과는 9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수 효과에서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즉 여성들이 각각의 체류 자격에 속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내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 고용 허가제 하에서 국내 취업과 고용이 허락되는 동포 여성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일반 고용 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비전문 취업 자격에 비해서 자유로운 취업 환경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인의 인적 속성이 아닌 노동시장 내 차별이 상당하다라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현 제도가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개별 특성 효과와 이러한 개수 효과의 세부값을 표 6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호가 양수이면 임금 격차가 증가하고 음수이면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변수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전문 취업 자격의 경우에서는 근무 형태가 개수 효과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임시 일용직의 종사자는 오히려 성별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방문 취업 자격의 경우에서는 근무 형태, 사업체 규모, 직종, 그리고 체류 기간의 변수가 개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문 취업 자격은 특히 비전문 취업 자격에도 비전문 취업 자격과 비교하더라도 개수 효과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노동시장 내 차별은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 자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까닭은 비전문 취업 자격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사업장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고용허가제는 노동 수요자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방문 취업 자격은 취업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은 보장을 받고 있지만 취업 허용 업종이나 산업 등 큰 틀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인적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로의 고용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 체류 자격 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의 차이의 가능성과 동일 직종일지라도 업무 강도 등에 따른 차이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즉, 낮은 임금만으로도 고용이 가능하거나 혹은 주어진 일자리 자체가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인 일자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내 차별이 주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문 취업 자격에서 차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다 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이점을 갖고 있는 동포 노동자의 경우 구직과 고용 과정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즉 동포우대 이주 정책이 국내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전문 취업 자격은 고용 희망 사업주 및 일자리 특성에 따른 차별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업 과정에서
공급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즉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기 체류가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저숙련 외국 인력에 대한 사회 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 적응 및 이해, 그리고 한국어 능력 향상과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행해질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혜련 선생님 고용허가제 하에 있는 그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분석하신 연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